자, 오늘 오후 들어서 가장 뜨거운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한미일이 뭉쳤다.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 지금 만찬회담 이후에 지금 이 시간에 이 합의문 발표를 지금 마지막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한미일이 뭉쳤다. 꼼짝마 김정은 북한을 추가 압박하기로 결의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일단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에 이 세 나라 정상이 합의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지금 이거 한일 정상회담 얘기군요. 합의문 발표는 아닙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20분 늦게 시작이 됐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주 만나고 대화 나눌 기회를 많이 갖자라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시작이 됐군요. 아베 총리가요, 이 문 대통령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국말로 또 인사를 전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또 아베 역시 문 대통령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 자, 정상회담 계속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허만수 차장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금융 제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 미국 정부 이렇게 해서 세계 정부가 이제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거에 따르는 그 강력한 대응 조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진짜 북한을 아주 치명적으로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인데 이제 실시가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만 근데요, 두 번째 또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자, 대북 원유 공급은 이거 중국이 하는 건데 이거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의논을 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중국이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얘기를 했어요? 한미일이 그렇게 논의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미국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중국한테 지금 북한한테 실질적인 그 제재 수단이 되는 원유 공급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게 좀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중국의 어떤 무역 부분을 갖다가 제재를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게 규모가 크니까요. 그렇지만 그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한미일이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국제적인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났습니다. 이 만난 자리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긴장되고 기다렸던 순간이죠. 사드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대북 문제도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한국의 경우 제가 설치되는 통일을 저는요, 이 영상을 보면서 위기를 잘 넘겼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든 생각은 바로 옆에 앉아서 재빠르게 조치를 취해진 강경화 장관의 모습이었어요. 박상희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분을 볼 때마다 정말 자신감 그 자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눈빛에서도 굉장히 그 자신감과 똑똑함이 좀 드러나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은 알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여러외로 하고 저분이 여성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 여성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정도로 그 자신감이 굉장히 멋있다. 그리고 일도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어떤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영어도 잘하는데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 영상 잠시 후에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순간적인 판단력도 빠르고 말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월드 클래스를 자랑했죠.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우리가 봐서 다 아는 내용인데 같은 여성이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박상희 소장님도 머리만 하얗면 약간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단발이시고 비슷해서. 근데 저는 한국에서 왠지 흰머리는 네. 예쁘지 않은 뭔가 좀 노화를 드러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좀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강 장관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여성들은.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를 그냥 드러내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네. 저도 광 장관한테 아주 고마운 게 흰머리 때문에 고마운데.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네, 여성 장관이 역시 다르다. 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남을 배려하는 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어머니의 모성. 네. 그래서 강 장관이 자기 거는 빼가지고 주는 거 보니까 역시 여성 장관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강경화 장관 얘기를 하나만 더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원래 해야 될 청와대 브리핑을 강경화 장관이 대신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한미일 정상 만찬 결과를 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예, 이제 일을 강경화 장관이 박수현 대변인 대신에 프레스센터에 와서 이것을 대신 브리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면서 청와대 대변인 역할까지 소화를 해낸 거군요. 박수현 대변인은 왜 못 온 거예요? 박수현 대변인은 그때 이제 당시에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 브리핑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요. G20 행사까지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초반에는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원어민급 영어 실력은 유명하죠. 아까 박상희 소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할 때 이 영어 실력 영상으로 짧게 보시겠습니다. I am extremely satisfied with the present state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are maintaining close coordination on all issues, on economic issues as well as security issues. And I do hope that this close cooperation sends a clear message to North Korea.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자, 저 장면은 강경화 장관의 능력과 실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영상으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박상희 소장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흰 머리, 이 흰 머리 스타일,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강경화 장관 때문에 갑자기 좋아 보인다, 흰 머리가. 네. 실제로요, 강경화 장관 이후에 흰 머리가 굉장히 대세가 되고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유명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너무 잘 아시죠? 네. 패티킴 선생님. 모든 가수들도 이제 선생님으로 부르는 네. 우리나라에서 대형 가수로는 거의 첫 번째가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이제 이 남진 나훈아 시대에서부터 계속 활동을 했지만 이 패티킴 씨 외에 한 명을 더 추가하고 싶은데 인순이 씨도 있죠? 이 대형 가수 인순이 씨도 요즘에 이제 음발 화려하게. 문숙 씨의 경우에는 정말 관록 있는 영화배우 출신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아직도 이 멋진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이 20분 늦게 시작이 됐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아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안부 합의사항을 이행해라.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저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했군요. 위안부 합의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수용을 하지 못한다. 지금 원칙적인 입장을 양 국가 정상이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 총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예민한 주제를 꺼낸 거 보면 글쎄요. 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될지. 그러니까 아주 저 문제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 말도 정서적인 문제거든요. 네. 사실 법률적으로 따지면은 국가 간에 어떤 합의가 있으면 그걸 이행해야 되는 게 맞긴 맞죠. 그런데 그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도 도저히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일본도 있죠. 네. 그 법률적으로 된 걸 계속 강요하지 말고 네. 일본은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였고 네. 여기에 대해서 법률을 서로 합의했으니까 받아들이라 하는 거 있죠. 네. 이걸 우리 국민들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 가서 일본이 그 양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본의 아베 특히 수상의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아베가 지금 일본 내에서 궁지에 몰려 있거든요. 이번 네. 도쿄도 선거에서 참패하고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아베 총리도 아마 양보 안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돌파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 국내용으로는 절대로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이게 만일 걸림돌이 되면 사실 한일 간의 대북 문제라든가 지금 합의할 게 되게 많은데 네. 이게 상당히 곤란을 겪지 않을까. 조금 전에 한미일 정상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 대북 문제에서 똑같은 입장을 다 확인하고 그렇죠. 합의를 했는데 지금 한일 간의 문제에서는 지금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각각이 국내 정치적인 어떤 상황도 네. 있고 국내에서 자기 그 정권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이 회담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뭐 이것을 합의를 파기하겠다, 뭐 재협상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발언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한 가지 이제 한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위안부 합의문 중에 뭐 불가역적인 합의다 이런 불가역적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정말 좀 걸리는 거거든요. 왜 네. 이렇게 이런 말을 표현하도록 합의를 해줬을까 전 정부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진짜. 네. 예. 그리고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통역과 의전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개하는 국내 최고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외교 장관으로서의 뭐 협상 전략, 북핵과 관련된 협상 전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느냐 이건데 누군가가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분이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하는데 한 군데서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다. 네. 지금 현재는 지금 이분의 말대로 좀 이렇게 네. 능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칭찬이었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통역만 잘하고 의전만 잘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결국엔 그걸 잘하면 다른 것도 다 잘한다라는 좋은 결론이었군요. 알겠습니다.